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에 의하면 미국 핵잠수함이 어제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희를 겨냥한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으로 응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산업계의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언제까지 이 일에만 관심을 뒀나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정책에 대한 논의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보유 주식 수에 대한 조정입니다. 새로운 결정은 빠르면 내일 발표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2월 31일에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식을 매도할 경우 차익에 대해 20에서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 정책은 더 많은 개인 투자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특정 주식에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이 약세장인데 정부는 우리 투자자들의 돈을 계속 걷어들이고 있으니 뻔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달 초부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 매도한 금액은 대략 3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작지는 않지만 상당한 금액이며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까지 더 많은 매도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주식을 팔고 수익을 현금화해서 편안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그런 다음 새해가 지나고 나서 주식을 다시 살지 말지 결정하세요. 하지만 정부가 10억 원이란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을 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도 압력이 대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사실상 우리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식이 매각되면 모두에게 함께 매각 알림이 전송되는지 물어보셨는데 확실히 모두에게 알림할 것이며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오늘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매도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자주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정부도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자체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규칙일 뿐입니다. 즉, 정부는 언제든지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다른 중요한 정보도 없고 미국 경제 지표도 없습니다. 내일 밤에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일본과 홍콩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미국 증시도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내일 우리 증시에 약세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주주 양도세 정책 변경에 대한 명확한 소식이 없는 한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장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수에는 약간의 압력이 있습니다. 이 주봉의 이동평균선은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두드러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미국 주식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는 현재 다소 과열된 상태이며 내년 3월에 미국이 반드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3월에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5월에 금리가 확실히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이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뉴스나 기대감을 보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나 기대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게 되면 수익을 내기 위해 팔아 차익을 남겼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건이 구현되기 시작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많은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높은 수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미국에는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상장기업들이 주주들로부터 그토록 많은 압력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할지 말지, 배당을 얼마나 할지,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의존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좋은 추세가 보이면 계속해서 그 추세를 따라 매수했고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더 이상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는 애플의 실적이 2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제약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화이자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제약 부문과 전자 기술 부문 전반에서 많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기업이 기대만큼의 실적을 거두지 못했으며 전년 대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도 이제 병목 현상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기업 자체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여전히 버티고 있을까요? 이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안도의 한숨에 쉬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강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주식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때가 되면 주목해야 할 투자 기회가 있다고 오랫동안 논의해왔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과 관련하여 저희가 보유 중인 두산테스나 SK스퀘어, HD현대일렉트릭 이 세 종목은 패턴이 매우 비슷합니다.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전고점을 돌파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증가율과 감소율은 각각 2%, 3%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니 계속 고려합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정기 첫날 셀트리온은 4% 상승하며 호재를 보였고 1월 12일까지 기다리면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메리츠 금융기준은 오늘 긴 밑꼬리를 보이며 마감했으며 기술적 패턴은 주가에 더 유리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틱스는 1.3% 상승했습니다. 어제 한 친구가 레인보우 로틱스가 조금 과대평가된 것 같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과대평가된 거 맞아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좋은 주식을 찾기가 어렵고 밸류에이션이 낮고 모멘텀이 높은 회사를 찾고 있는데 몇 주 안에 3배, 5배, 심지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거나 낮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저희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유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최근 기관과 외국인 자본이 꾸준히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방향은 로봇공학입니다. 저희는 로봇이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레인보우 로틱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봇은 로봇팔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로봇팔은 주방에서 감자튀김을 만들거나 밀크티를 만듭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교하면 기술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틱스는 첨단 기술 및 인공지능 회사가 아니라 일반 산업 제품 회사입니다. 따라서 레인보우 로틱스의 주식이 고평가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레인보우 로틱스가 향후 1년, 2년, 3년,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테슬라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며 전체 기술 경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단기 시장 분위기에 따라 관련 개념에 대한 투기를 따라 빠르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을 보유하고 3배, 5배, 심지어 10배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끝내야 하며 결코 이 회사가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한국에는 현재 대형 로봇 회사가 없습니다. 가장 큰 로봇 회사는 어디일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하고 있는 현대그룹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수십 년 동안 로봇 사업을 해왔죠. 하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판매하는 로봇은 우리가 매일 영상에서 보는 고급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산업용 로봇팔이나 크롤러 로봇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로봇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로봇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지시하지 않고 AI 기술을 사용합니다. 로봇이 스스로 테스트하도록 내버려두면 마치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로봇은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스스로 테스트하고 감지하고 반복하여 스스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개발한 인간적인 로봇 공학입니다. 내일 여러분과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매수하고 있는 일부 주식은 확실히 고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고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 추세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우리 주식시장은 강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개별 종목의 센티멘트 사이클도 상승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수익 플랜과 같은 초단기 거래의 경우 이 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주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지 분위기에 따라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비교하여 더 심각하게 과대평가된 것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45만 훨씬 및 LS 머티리얼즈 40만 7,200. 하나는 거의 주가가 상한가로 오르고 있고 하나는 이미 상한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최근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지수 편입이 이 주식에 좋을까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높은데 누가 사겠습니까? 일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는 하지만 매도 압력이 패시브 자금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자본 구조가 매우 깨끗하고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일수록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살펴보는 것인데 이 종목은 여전히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기의 힘입니다. 지난주에 이 종목에 대해 언급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여전히 센티먼트가 매우 높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매수해야 할까요? 좋은 손절과언을 저점 아래로 지분이 적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일률적으로 참여하면 많은 친구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지분으로 조금 놀아보고 시장에 나온 지 좀 더 오래된 종목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센티먼트는 시장 추세가 지속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추세가 중단되면 센티먼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승만 할 수 있고 하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면 빨리 매도해야 하며 이는 승률은 높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우리에게 더 집중된 두 가지 질문은 하나는 가까운 장래에 자산 배분을 하고 장기 주식을 살 수 있는가, 다른 하나는 횡재를 할 수 있는 연초와 같은 주식은 어떤 주식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먼저 자산 포트폴리오, 장기 투자 관점을 바탕으로 기업의 장기 가치를 선별하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은 2차전지의 특징과 중기 투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대략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기를 내서 돈을 손에 쥐고 다양한 투자를 시도해보고 싶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손실 두려워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장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변증법적인 시각을 점차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아직 3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1단계 또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상승기에는 용기를, 하락기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뉠까요? 이는 수익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는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승장 국면에는 최소한 한 가지 기본적인 투자 요구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투자 수요의 약화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자체가 강세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한국 주식시장이나 KS200의 국제지수 편입을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추가 자금이 유입되고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풍부할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자금이 부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 역량에 대한 소비자 수요든 신규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든 본질적으로 희소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이 제공하는 신뢰성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수준의 선별 기준을 제안합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1점 전자기술 및 반도체, 삼성전자 전자기술, SK 하이닉스 반도체,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기술, 삼성 SDI 전자기술, 삼성전기 전자부품. 2점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의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테크놀로지, 셀트리온 바이오 제약. 3점 자동차 및 중공업, 현대차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HD현대중공업 중공업. 4점 화학과 에너지, LG화학 화학, 포스코홀딩스 철강 및 에너지, SK이노베이션 에너지 및 화학, 고려아연 금속가공. 5점 금융서비스, KB금융 은행 및 금융서비스, 신한지주 은행 및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 금융기술, 하나금융지주 은행 및 금융서비스, 우리금융지주 은행 및 금융서비스, 기업은행 은행 서비스. 6점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이버 인터넷 서비스,
카카오 인터넷 및 모바일 플랫폼, 삼성 SDS, IT 서비스 및 컨설팅, 7점, 기타 산업, 포스코 퓨처엠, SK, 삼성물산, LG, 에코프로퍼티, 크래프톤,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브, 대한항공, 하나오션, 아모레퍼시픽, HD한국조선해양, SOL, SK바이오팜, SK스퀘어건설, 항공우주, 뷰티, 정유, 화학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 소비자 수요의 관점에서 즉 기업의 진정한 비즈니스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주식은 주력 비즈니스의 해자 역할을 하는 대체 불가능한 단일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단일 제품은 소비자용과 기업용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빠른 확장의 주기로 이어지는 브랜드 또는 기술 독점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확장 주기에 있는 주식은 1등급 주식으로 간조합.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은 04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07년 초에 출시된 매우 성공적인 소비자 제품입니다. 07년 하반기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세계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연간 가입자 증가율이 매우 빠릅니다. 테슬라 모터스는 성공적인 소비자 제품이기도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자동차는 많은 V8 엔진 슈퍼카를 쉽게 앞지르는 속도로 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테슬라의 성장을 제한하는 유일한 문제는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티톡은 또한 성공적인 인터넷 단품으로 매년 애플 스토어에서 상위 3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자 마약이라고 불릴만도 하며 인터넷의 확산 속도에 따라 그 확장 속도가 제한될 뿐입니다. 엔비디아의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와 다양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되는 특수 AI 칩은 각각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독점 수준의 단일 제품으로 용량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ASML의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역시 정책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글로벌 독점 기업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새로운 발전의 시대에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지만 자국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해외로 사업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사업 범위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중공업은 현대와 기아가 수출을 하고 있고 생산량과 수출액도 기록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시장 수요의 상한선이 매우 명확한 이미 성숙한 산업이며 어느 회사도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들 위에는 포드와 도요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판매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작년 대비 매출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지난 18년 동안 매출이 2배로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2005년 이후 18년 동안 매출이 2배로 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건설 분야에서는 해외 건설에 대한 높은 한대 비용, 높은 레버리지, 낮은 이익률로 서비스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 및 반도체 분야입니다. 첫째,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회사이고 많은 제품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제품이 자신의 독창적인 제품이 아닌 먼저 업계에서 작은 혁신을 이뤘습니다. 그런 다음 국제시장에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90년대 삼성의 가전제품은 정말 매력적이었고 해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2010년까지 성장했습니다. 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성 휴대폰은 한때 세계 최초라는 명성을 얻으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2030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신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해의 경우 SK하이닉스는 TSMC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자체 소비자 브랜드는 없지만 체인의 상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업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체인에 편입된 기업 외에도 개별 제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개별 제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 브랜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잘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 산업으로 지난 10년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5년 동안 아시아에서 잘 성장한 의료 미용 산업입니다. 네 번째는 롯데 추잉껌, 신라면, 오리온 파이 등 초창기 다양한 식품 산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시아 시장을 지향하고 아시아의 소비 업그레이드 단계를 따라 자랐으며 일부 기업은 주식의 1등급으로 간주되는
급속한 확장 이주기에 있지만 이후 아시아 경제가 둔화되면서 주가는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1위에 오른 주식이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주식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세에 있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산업과 함께 실적을 개선할 수 있고 주가가 비싸지 않은 기업입니다. 중개 주식은 이런 종류의 산업에 속하며 현재 우리 중개 산업의 패턴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제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세장 때마다 이 부분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기업, 철강 업종 주식도 모두 이 부문에 속합니다. 반도체의 업스트림 체인에 관련된 산업도 이 부문에 속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회사에 투자할 때는 산업 사이클과 산업 비수기의 주가가 하락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일부가 이 업종에 속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여전히 충분히 낮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섹터에 따라 각 종목을 적절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 전체가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고 개별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낮은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와 기아 두 자동차 회사입니다. 현대는 현재 전기차 산업을 따라잡고 있으며 수소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업해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봇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로봇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종목은 고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 부문의 일부 기업도 이 부문에 속하며 수익 창출 위해 높은 레버리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 범주에 속하는데 실적 개선이 더 원활하고 레버리지가 크지 않지만 밸류에이션이 그리 낮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익 증가율이 높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사용 가능한 유휴 자금이 있고 어쨌든 일부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매수를 고려할 주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로 보면 이는 대략 6에서 9%의 전체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미국 국채 수익률의 약 2배 이내인 미국 국채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적고 환매하여 소각하는 습관도 없습니다. 배당금은 아직 미국 국채 수익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10배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이는 분명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것입니다. 초기 자산이 1억 원이라면 10년 후에는 대략 2억에서 3억 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3등급의 종목은 기본적으로 2등급에 해당하지만 추가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처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거나 한국전력처럼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해서 HMM 등 실적이 정체되거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뚜렷한 당금도 없고 수익 성장도 거의 없는 평범한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경기 순환적 산업에서 선도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일부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80% 이상이 이러한 종목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이 측정이 끝나면 다음 사항이 분명해야 합니다. 현재 1순위의 주식은 매우 드물고 우리 주식시장은 이 단계에서 공백 상태에 속합니다. 사실 20에서 30년 전에는 정말 그런 회사 그룹이 있었는데 제 첫 번째 금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카카오 채팅 앱이 막 시작되었을 때 저는 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어 문제가 해외 진출을 제한하는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10번 정도는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매주 모두에게 약간의 정신적인 평안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비싸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매수하세요. 가격이 낮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절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평소처럼 출근해서 번 돈을 모두 이 주식을 사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주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순위의 주식은 실제로 대형주 중에서는 확실히 있는 편입니다. 수익률은 연 10% 이내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 미만이고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좋지 않고 성장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중요해집니다. 수익률을 바라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경우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기아차,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내년 하반기에 주가가 충분히 낮아져서 시도해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면 이런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대주주 양도세 정책과 관련하여 저는 기준이 상향 교정되어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주식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기 참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손절매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약 50%의 승률을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모두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셋째, 장기 투자 자산의 경우 코스피 시장 비중을 일부 분류하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있는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연초의 2차 전지처럼 다음과 같은 기회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유형의 섹터와 자산에서 나타날 것인가를 분석하고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 기회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